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암기사항이나 이런 게 되게 양이 많고 이런데 기사 객관식 시험에 보면 요즘 학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죠. 요즘 빈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 학명을 공부하지 않고도 붙으실 수는 있어요. 붙으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명을 무조건 피해가면 조금 슬프죠. 왜냐하면 살림 기사를 땄는데 나는 학명을 잘 몰라. 근데 이게 학명이 잘 안 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명을 그냥 글자로 외우시면 철자로 A, B, C, D 쓰시고 그걸 숫자로 외우시면 잘 안 외워져요. 학명은 근본적으로 라틴어고 그럼 라틴어의 기본 발음은 익혀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읽는 게 좋고요. 대신 이렇게 외우더라도 나무 하나씩 외우는 거는 그닥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트로 외워야 전체적인 기억이 나고 내가 어떤 걸 기억을 못했다, 알고 있다, 모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좀 라틴어 학명 중에서 조금 잘못 읽는 거 하나 좀 찾아볼게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산에 심어져 있는 자, 피누스 덴시플로라가 이제 소나무의 학명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뜯어보자고요. 어떻게 뜯어봐야 되냐면 핀 뾰족하고 날카롭고 길고 그거예요. 소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고 길고 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스는 남성형 어미입니다. 라틴어 남성형 어미.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에 댄시 영어에 댄스가 연상이 되죠. 그죠? 춤춘다예요. 춤춘다. 근데 뭐가 춤춰요? 플로라라고 쓰면 얘네들은 대부분 잎은 페라, 뭐 꽃가루, 뭐 꽃잎 이러면 플로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춤추는 꽃가루 이쯤이 될 건데요. 자, 봄철에 여기 수꽃이 이렇게 달리고요. 수꽃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점이 붙어 있고 여기 가지 위쪽에 수꽃이 달리고 밑에 솔방울이 이렇게 밑에 달려 암꽃이 펴요. 밥풀같이 생긴 게 수꽃이고 수꽃가루가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고요. 밑에 솔방울은 이렇게 암꽃인데 이렇게 솔방울 모양이긴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가수정이죠. 자가수정.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근친교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유전적으로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가수정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봄에 따뜻한 날, 바람이 살짝 부는 날 옆으로 날려가서 옆에 솔방울에 갖다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안 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안 돼요. 옆에 솔방울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날 살랑살랑살랑 꽃피듯이 피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명은 얘는 속명, 얘는 종명인데 이런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옛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같은 속 안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구분해서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나무하고 관련된 것 같이 해송 같은 경우는 같이 외워야죠. 그죠? 자, 이파리가 두 개인 소나무 해송. 그러면 툰베르기. 여기에 아이는 해송잎이 더 길고 두껍고 그렇죠. 그죠? 이건 명명자의 이름이에요. 다만 여기 아이는 여성형 어미, A처럼. A, I 이런 건 여성형 어미로 이렇게 붙은 거고요. 명명자 이름, 그 종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세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또 같은 종이 또 있죠. 피누스 스트로브스. 스트로브 잣나무가 이 스트로브가 솔방울이라는 얘기인데 스트로브 잣나무의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만 하고 실속은 없죠. 그죠? 이 자식이 솔방울만 있고 잣이 없어.
자세히 알맹이가 없어요. 스트로부스. 네. 잣나무는 어떻게 붙어요? 여기 피누스에다가 잣나무는 요거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요. 코라이엔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솔방울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코라이엔시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위에는 사람 이름, 여기는 솔방울이라는 특징, 코라이라는 지명이에요. 엔시스가 붙으면 무조건 지명이에요. 코라이가 어디지?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 코리아 아니에요. 자 아비에스는 구상나무는 아비에스, 코레아나라고 쓰는지, 원래 라틴어에서는 코리아라고 쓰거든요. 근데 뭐 영어식 발음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원래 라틴어에 이렇게 밑을 형식으로 써요. 뒤에 명명자 이름이 윌슨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나무 속이죠. 전나무 속인데 여기는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 근데 여기는 분명히 다르죠. 그죠? 코라이엔시스. 얘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트로 자꾸 외우는 습관을 기르면 이 학명이라는 게 그다지 외우기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 아비에스 속에 아비에스 홀로필라, 이파리가 뾰족한 전나무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전나무하고 대비되는 가문비 나무속, 피체야, 예조, 라틴어에서 아이는요 중복 모임으로 읽어요. 지읒을 안 읽고. 엔시스. 엔시스가 붙었으니까 예조가 어디다? 막부가 있던 에도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지역명, 명명자명 이런 것들로 붙었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하나 둘 늘려가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화렵수 중에서 소나무 밑에 같이 크는 놈 누가 있어요? 단풍나무류. 얘는요 단풍나무류는 아체르 속에 속합니다. 라틴어에서 C는요 이렇게는 카 또는 까꼬꾸 이렇게 있고요. 얘는 채, 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G가 붙으면 가구구, 제, 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잘못 읽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리지드는 뻑뻑한, 빡빡한, 엄격한, 딱딱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라틴어로 이렇게 썼으면 얘는 리지다로 읽어야 돼요. 리지다. 라틴어는 그 영어처럼 영어는 모든 단어가 불어에서 왔으면 불어로 읽어주고, 예. 뭐 라틴어에서 왔으면 그냥 라틴어로 읽어주고, 심지어는 다른 외국어들도 다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놓은 영어 발음은요 규칙에 의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원어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읽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냥 규칙에 의해서 읽어요. 예외 없이. 몇 개지 예외는 있긴 하지만 예외 없이 규칙에 따라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르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맞고요. 이 단풍나무 속은 엽신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엽신이 3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9개짜리, 11개짜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3개짜리가 신나무, 중국 단풍, 또 엽신이 아니고 엽병부터 아예 갈라진 것들이 있죠. 복자기 나무.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3개를 해놓고 보자고요. 삼신, 오고, 칠단, 부당, 11섬,
제가 분류한 거 아니고요. 강원대 전에 그 생물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던 그 권옥일 박사님, 그 달팽이 박사님으로 불리시는 그분께서 쓴 칼럼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삼신, 오고, 구당, 7단, 9당, 11섬에서 홀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가구구 제지 해서 진, 날, 라. 자, 우리의 목적은 암기에 있기 때문에 아체르 진나라 이러고 발음이 쉽죠, 그죠? 이런 건 그냥 지나갑니다. 신나무는 진나라하고 관련이 있구나. 자, 삼신, 오고 얘는 아체르 모노라고 쓰는데요. 이파리가 이게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이 5개가 벌려져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그죠? 엽신이 5개인 게 또 뭐가 있죠? 음나무 같은 경우 엽신이 5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단풍나무는 손바닥 모양의 이런 뜻이죠. 그죠? 영어로 팔메이트, 얘를 찾아보시면 영어를 팔메이트 2로 써서 찾아보시면 손바닥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라틴어니까 중성형 어미를 붙어서 팔마툼, 이런 손바닥 모양의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당단풍은 약간 욕 같아요. 약간 욕 같은데 시에볼 디아눔. 자, 시에볼 디아눔 이렇게 외우면 이제 욕같이 좀 생각하시면 기억이 좀 잘 되고요. 자, 11섬 단풍 다케시멘세. 일본 사람들은 다 죽도라고 이름 붙이죠. 그죠? 다케시마가 죽도잖아요. 그죠? 섬에서 자라는 단풍이다. 다케시마. 다케시멘세.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당나무, 청시당나무, 부개꽃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공부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확 외워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늘려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참나무류가 있어요. 참나무류의 구분은 일단은 참나무류 온대지방에 있는 참나무가 몇 종이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암기는 일단 첫 번째 우리 이름으로 몇 개가 있는지 정도를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학명 가는 거예요. 그죠? 참나무 6종. 떡갈, 신갈, 갈참, 줄참, 상수리, 굴참. 갈참, 줄참, 상수리, 굴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수리, 굴참으로 이렇게 가면 얘는 잎이 밤나무 모양이죠. 잎이 밤나무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구분할 수 있어요. 밤나무 잎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자, 이 수피는 콜크질이죠. 콜크질인데 굴참나무는 말랑말랑, 상수리는 딱딱해요. 상수리는 다 보통 민가 근처에 살거든요. 그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가장 맛있답니다. 도토리 묵이나 이런 거 쓰면 여기에 식물도감을 보면 굴참나무 잎에는 잔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육안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자라서 정말. 그래서 얘는 잎 모양으로 살짝 구분할 수 있고요. 일단 얘부터 가시죠. 학명은 참나무류는 이렇게 갑니다. 게르쿠스, 켈트어로 좋은 목재라는 뜻인데요. 얘를 구라고 발음하시고 아니면 꾸라고 발음하시는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시고 꾸에르쿠스, 괴르쿠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건데, 자, 우리 4개까지만 하시죠. 일단 기본적인 특성,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떡갈, 신갈, 갈참, 줄참의 차이는 엽병입니다. 엽병은요, 잎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줄기하고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엽병입니다. 잎자루라고 부르죠. 엽병이 떡갈나무, 신갈나무는 없어요.
없고요. 이쪽은 있어요. 이런 거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자, 잎이, 졸참나무 잎이 제일 적어요. 열매도 제일 가늘고요. 자, 졸참나무의 졸은 쫄, 작다는 뜻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잎이 작아서. 자, 그러면 엿병이 있는 쪽이 떡갈신갈. 그러면 떡갈신갈은 어떻게 구분하지? 잎 뒷면에 털이 있어요. 털. 잎 뒷면에 털이 있으면 떡갈나무, 없으면 신갈나무. 자, 잎 자루가 있으면 갈참나무, 잎 자루가 없으면 떡갈신갈. 털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이 졸참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명이 필요해요. 학명. 자, 보세요. 떡갈나무는요, 잎이,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는 다 잎이 이렇게 뭉툭뭉툭하게 생겼어요. 신갈이 약간 뾰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고, 그래서 학명이 괴르커스, 덴타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신갈나무는요, 몽골 지방에 이 무속신앙에 쓰이는 그 나무 또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몽골 떠올리시면 돼요. 몽골리카. 갈참나무하고 이제 졸참나무 남았죠. 갈참나무하고 졸참나무는요, 자, 졸참나무는 잎이 제일 적다고 얘기했고, 제일 작아서 쫄. 열매도 작아서 졸. 자, 근데 잎 엿병이 어떻게 생겼냐면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톱니 모양으로. 그래서 얘를 세라타, 솔레이트 이렇게 되면 톱니 모양의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A 여성형 어미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갈참나무는요, 다른 나무하고 일단 엿병이 있다. 잎은 신갈나무나 떡갈나무처럼 생겼다. 그리고 단풍 들 때 약간 색이 달라요. 다른 나무들하고. 그래서 얘를 단풍나무계의 외계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계인이 원래 에어리언이죠, 그죠? 알리에나. 이렇게 차근차근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 산림기사 시험에 만약에 참나무하고 관련돼서 학명이 또 나온다면 가시나무류, 가시나무류의 학명이 어떻게 돼요? 괴르쿠스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공부의 시작은 가시나무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시나무류의 종류는 참가시, 가시나무, 참가시, 개가시, 종가시, 불가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하나 가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찾아서 그 특징 하나, 두 개하고 학명을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학명 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학명과 특징을 같이 외우면 이렇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학명을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학명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우리는 조경수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풀이나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로 이제 나무, 그리고 이제 그 병충해하고 관련된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드름병 이런 거, 그 병원균하고 관련된 이런 학명들은 꼭 외우는 게 좋겠죠. 종을 동정하고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조금 찾아서 적으시면서, 지금 기존의 교재나 이런 데 없다면 몇 가지씩 추가해가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학명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사 수업을 할 때는, 학원에서 하는 수업에는 이 라틴어 읽는 법, 그리고 라틴어 간단하게 이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어미, 이런 것들은 배우게 되니까, 몇 가지는 배우게 되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